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고수익 작전 타임 김성입니다. 코스피 3,200선 잡힐 듯 잡히지 않고 있습니다. 어제도 장중에 3,200선 돌파했다가 마감으로 가면서는 상승분을 모두 다 반납해내고 0.01% 보합권에서 마쳤는데요. 자, 반면에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이 같이 사주면서 1,030포인트 턱 밑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조금 더디기는 하지만 그래도 빨간불은 이어가지고 있는 시장인데요. 오늘도 업종과 이슈 그리고 종목까지 하나하나 세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투자 작전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투자 작전입니다. 먼저 김민수의 작전 키워드 1분기 실적 발표 체크 포인트입니다. 4월 말 기업 실적 발표와 관련한 투자 작전 함께 세워봅니다. 네, 다음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입니다. 명품은 역시 신세계라는 제목의 신세계 종목 리포트 함께 분석해봅니다. 네, 마지막으로 김성의 고수익 포트 LG전자 주가 17만 원 돌파, LG전자 단기 포트 편입되어 있는 종목인데요. 오늘 다시 한번 리뷰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와 함께 든든한 투자 작전 함께 세워보시기 바랍니다. 먼저 국내외 시장에서 가장 핫한 이슈를 키워드로 알아보고 투자 작전 함께 세워보는 작전 키워드 시간입니다. 이 시간 레몬 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합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주신 키워드부터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키워드입니다. 1분기 실적 발표 체크포인트라고 꼽아오셨습니다. 네, 시장이 지금 이제 실적 장세로 접어들고 있는 만큼 실적들 하나하나 챙겨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말 이제 어떤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고 또 저희는 그 안에서 어떤 부분을 투자 포인트로 짚어봐야 할지 실적 발표 관련한 작전 어떻게 세워오셨을까요? 네, 실적도 중요한데 앵커님 LG전자 사셨어요? 저희 프로그램에서 저의 이제 예. 모의 계좌로 포트에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네. 아, 예, 예, 그러시군요. 축하드립니다. 예, 수익 감사합니다. 많이 나셨겠네요. 예. 네, 그래서 이따가 내용도 제가 잘 들어보겠고요. 네. 그냥 지금 사도 될까요? 어떤 거를요? LG전자를요? 네, 네, 네. 그거는 저희 프로그램 끝날 때까지 한번 들어보시죠. 예, 제 시청자분들을 고정시키기 위한 네. 그런 멘트로 알고요. 예, 저도 고정하겠습니다. 예, 근데 그래도 LG전자도 실적 발표 이제 할 때가 됐죠. 본 실적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번 주부터 또 주요한 기업들 실적 발표가 쭉 나오다 보니까 그에 따른 여러 가지 변화들도 한번 체크해보자라는 관점에서 오늘 이슈를 마련했고요. 그런 쪽에서 수요일 날부터 포스코 S-오일 실적 발표하는데 포스코는 이미 잠정 실적은 발표했기 때문에 앞으로의 계획이나 IR 관련된 내용들 지켜봐야 될 것 같고요. 목요일 날은 또 중요한 LG화학 그리고 KB금융과 같은 대표적인 또 은행주들 실적 발표하고요. 또 금요일 날은 현대모비스, 호텔신라는 말을 아끼겠습니다. 아직 실적에 크지 않을 것 같고요. 그밖에 또 그 다음 주 월요일 날은 삼성증권 또 화요일 날은 삼성바이오 최근에 주가 견조하죠. 그리고 또 LG생활건강 또 화장품 쪽에 여러 가지 변화들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수요일 날은 SK하이닉스 드디어 실적 발표하고 LG디스플레이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반도체 디스플레이 다네요. 이날은요. 그리고 또 29일 목요일 날이 실적에 관련된 또 중요한 날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때 다 어느 정도 실적 발표했던 삼성전자나 LG전자의 앞으로의 투자 계획이나 어떤 사업 방향들 이거를 얘기하는 게 중요한 이슈다 보니까 이때 또 나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여파가 많을 것 같고요. 그때 또 현대차도 같이 실적을 발표하다 보니까 일단 단기적인 실적의 피크는 다음 주 목요일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기업들의 실적 관련돼서 이제 4월 말까지 그래도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들은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은행주 있고요. 게다가 또 자동차 쪽 또 챙겨봐야 되겠죠. 그리고 또 디스플레이 쪽 이렇게 세 가지 커의 카테고리로 오늘은 한번 좀 점검을 해볼 예정인데요. 그와 함께 또 실적 관련된 쪽의 전망을 살펴보게 되면은 한국 기업들은 계속 강조드리지만 수출 쪽 잘 되면은 실적은 일단 뛰죠. 그런 쪽에서 수출 증가율과
부분을 봤을 때 과거에 2017년도, 18년도가 가장 좋았던 부분들을 거의 이제 추격해가는 상황들이죠. 그래서 이쪽에 대한 시그널만 계속 확인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기업 실적에 대해서는 자신감이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그런 쪽에서 지금 수출 단가와 물량 모두 P와 Q가 다 좋아지는 구간이다 보니까 당연히 기대감이 높은데, 그러다 보니까 일단 지금 올해 실적과 함께 분기 실적의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일단 결론적으로는 가장 큰 정점은 3분기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 3분기 때가 50조 원대가 넘어갈 걸로 보여지고 있고요. 그 전에 그래도 한 40조 원대는 넘기면서 예열 작업을 하고, 그 다음에 하반기 때 어느 정도 변화가 좀 크게 올 걸로 생각하다 보니까 지금은 아직 실적 발표를 한다고 하더라도 더 지나고 나면 더 좋을 것이다, 이런 분위기가 더 크다고 봐야 될 부분들이고요. 그런 쪽에서 먼저 은행 쪽을 한번 살펴보게 되면은, 은행은 KB금융을 필두로 봤을 때는 매출 자체는 기대감이 낮습니다. 워낙 규제가 심하기 때문에 대출 쪽에서 매출이 나오지 않는 상황들이죠. 그런 쪽에서 영업이익이 그래도 어떤 구조조정 효과와 함께 기대감이 높은 상황들인데, 또 하나 지금 은행들의 실적을 가로지를 수 있는 게 님이라고 하는, 즉 앵커님, 이 님이죠. 네, 이게 순이자 마진을 얘기하는데, 이쪽은 상대적으로 과거보다는 많이 절대적인 수치는 떨어져 있습니다만 저점은 통과했다고 보여지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 저점 이후에 나오는 변화를 생각한다라고 하게 되면 일단 실적의 급격한 하락은 없을 것이다라고 바라보는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지배 순이익 관련된, 즉 은행 외에 나머지 계열사들이 좀 더 실적이 좋아서, 대표적인 보험이나 그리고 또 증권 같은 또 다른 계열사들도 있죠. 이런 쪽에 이익 쪽이 잡히는 국면들이 은행이 약간 흔들려도 나머지가 훨씬 더 잘하고 있다는 쪽이 충분히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은행주를 바라보는 시각은 일단 어떤 매출 자체가 성장하지는 않는다고 하더라도 수익성은 괜찮을 것이다라는 쪽에 포인트를 맞추고 주가가 비싸지 않다. 그러면 가치 투자죠. 배당도 양호하고요. 그러면은 가치 투자적인 입장이라고 하게 되면 쌀 때 사놨다가 그래도 시장 흐름들을 지켜본다라고 하는 전략들은 나쁘진 않는데, 단기적으로는 아마 시세를 크게 내리라고 기대하는 것은 좀 힘들겠죠. 그런 쪽에 접근이 필요할 것 같고요. 자동차는 일단 현대차 기준으로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이 작년 동기 대비, 그리고 또 올해 전반적으로는 작년에 워낙 여러 가지 이슈가 많고 위험 충당금을 쌓고 하다 보니까 부진했던 부분들이 올해는 다 괜찮을 걸로 보여집니다. 하지만 주가가 못 가죠. 대표적으로 차량용 반도체가 쇼티지가 나오다 보니까 여기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들을 어느 정도 해소가 돼야 그다음에 어떤 실적도 그렇고 주가도 본격적으로 움직인다라고 하게 되면 아직은 살짝 기다릴 부분들인데, 그에 비해서 나올 실적 대비해서는 너무 주가가 좀 정체돼 있다라는 것 쪽에서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글로벌 제네시스, 즉 브랜드가 수익성이 높은 브랜드죠. 이쪽에 대한 흐름들은 상대적으로 좀 높은 어떤 판매량을 구가하면서 수익성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게다가 또 지금 차량용 반도체라든가 좀 쇼티지가 나오는 현상이 이어지다 보니까 차를 좀 전략적으로 출하려고 있죠. 그렇다는 얘기는 좀 비싼 차들, 그리고 또 생각보다 어떤 수요를 계속 꾸준히 받쳐주고 있기 때문에 차가 대기하는 게 좀 적다라고 볼 수 있는 상황들이고, 그렇게 되면은 오히려 지금 판관비라고 하는, 그러나 즉 인센티브를 주는 게 좀 떨어지기 시작하죠. 그러면은 그런 차원으로 봤을 때 현대차의 수익성은 상대적으로 차량 판매 가격이 올라가다 보니까 더 좋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일단 지금 나오고 있는 노이즈를 잘 견디는 게 더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쪽으로 바라보고 있고요. 그 밖에 또 마지막으로 디스플레이 쪽을 보게 되면 LG 디스플레이 일단 턴어라운드의 교훈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 쪽에서 매출 자체가 뛴다는 점에서 포인트를 맞춰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매출이 좀 빠르게 상승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고, 게다가 이제 과거에 부진했던 실적들이 돌아오는 턴어라운드의 구간이 들어왔다라고 하게 되면 기대감이 높은데, 하지만 LG 디스플레이의 연간 실적을 보게 되면 이 좋은 실적이 2022년, 내년 23년 가게 되면 아직 정체로, 뭐 그렇다고 적자로 나오는 건 아닌데 정체다 보니까 성장에 대해서는 답을 해주기가 조금 힘든 그런 상황들입니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일단 이제 OLED과 관련된 부분들이 얼만큼
실적을 견인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상당히 중요할 것 같고요. 어느 쪽에서 OLED 수출 비중을 보게 되면 꾸준하게 증가하고 있죠. 게다가 또 디스플레이 쪽에서 OLED 침투율을 보게 되면 대표적으로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TV뿐만 아니라 게다가 지금 나오고 있는 모바일 쪽, 스마트폰 쪽, 중소형이죠. 그리고 또 노트북 쪽, 그리고 웨어러블 뭐 이런 쪽으로 오히려 계속 OLED 채택률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쪽에 대한 시장 성장은 계속된다라고 정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LED 디스플레이를 보는 것보다 OLED 관련주를 보는 게 더 맞지 않냐 하는 생각들로 아이디어를 짜셨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말씀드리게 되면은 일단 이번에 실적 시즌에서는 아무래도 기존에 바라보던 유동성 장세보다는 상대적으로 금리를 살짝 올라온 상황 쪽에서 실적의 포인트를 맞추겠다라고 하는 입장이 좀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런 쪽에서 실적을 잘 발표했던 이슈를 가지고 대형주가 본격적으로 움직이면서 3,200선 안착으로 가는지 이 흐름을 좀 더 체크를 하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특히 말씀드렸던 것처럼 세부적으로 은행 같은 경우는 길게 보자라고 말씀드리면서 또 하나 중요한 건 카카오뱅크 IPO 이슈가 있죠. KB금융도 카카오 지분이 한 9%가 넘게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런 어떤 인터넷 은행이 상장되면서 나오는 파장에 기존 은행권들도 어느 정도 긴장하고 다시 어떤 변화를 바라볼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그렇게 되면은 좀 더 간편한 은행에 대한 접근성을 생각하기 위해서 인터넷 뱅킹의 여러 가지 변화도 또 이런 흐름들이 바뀔 수 있다는 쪽도 눈여겨보셔야 될 것 같고요. 자동차 쪽은 어떤 차량용 반도체 관련된 이슈만 좀 잦아들게 되면 주가의 변화가 나올 수 있겠다라고 바라보고 있는데 또 최근에 현대차가 전략적으로 얘기하고 있는 중국 쪽에서 판매가 회복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가장 큰 호재겠죠. 이런 부분을 체크해야 될 것 같고요. 디스플레이는 일단 무엇보다 OLED 보자. OLED 쪽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소재 쪽이죠. 지금 시장 앞서 보신 것처럼 수출 잘 되고 있고 거기다가 삼성이나 중국 쪽에서 이제 투자가 계속 확대되면은 나올 수 있는 장비 쪽도 기대감은 높은데 당장의 뚜껑을 열어서 실적만 본다라고 하게 되면 소재 쪽이 훨씬 더 낫겠다라는 쪽도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4월 말 실적 발표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각 섹터별 은행 섹터 그리고 자동차, 디스플레이 업종들 대표 종목들까지 같이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두 번째 키워드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죠. 키워드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두 번째 키워드입니다. 효성 TNC 이대로 100만 원 고라고 꼽아 오셨습니다. 네, 효성 TNC가 지난 금요일에 이제 16% 급등이 나오면서 70만 원 선을 뚫었다가 어제는 1%가량 조정이 나오긴 했는데 전 세계 스판덱스 1위 기업이죠. 그런데 한 증권사에서는 1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기대감에 목표가를 100만 원까지 또 상향 조정하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올해 들어서만 230% 주가 상승이 나와서 지금 좀 부담스러운 수준은 아닌 건지 아니면 여기서 더 추가 상승을 바라봐도 좋은 건지 좀 궁금합니다. 관련해서 작전 어떻게 세워볼까요? 네, 앵커님 단기 포트에 효성 TNC 넣으실 생각 없으신가요? 한번 넣어볼까요? 네, 70만 원대에서 100만 원 가면은 수익률 거의 50% 되는데요. 네, 저 오늘 네. 그러면 제가 내용을 한번 잘 들어보고 고민을 하겠습니다. 네, 그럼 내용을 말씀 안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효성 TNC를 볼 때 중요한 게 실적이죠. 앵커님이 벌써 다 밑밥을 깔아주셨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약간 첨부만 하게 되면은 이 회사는 쉽게 말씀드리면 스판덱스 섬유 원사 이쪽이 매출의 절반을 차지하고 있고요. 또 무역 관련된 과거에 효성이었죠. 효성이 했던 무역 쪽도 한 50% 차지하고 있는데 그래도 스판덱스가 세계 시장 점유율 32%로 1위를 차지하고 있는데 여기가 이제 변화가 나오기 시작하죠. 스판덱스는 쉽게 말씀드리면 쫀쫀한 장갑을 많이 생각하시고 거기다가 또 그런 거 있죠. 면사가 이제 에스레저라고 하나요? 룰루레몬 이런 요가복 같은 경우도 이렇게 딱 달라붙는 그래서 좀 밀착도가 높다 보니까 이런 여러 가지 쪽에 실생활에서 많이 쓰이다 보니까 수요도 늘어나고 있고 게다가 또 최근에 여러 가지 뭐 중국의 가동률의 문제도 있겠지만은 이 스판덱스 가격이 급등을 하기 시작하다 보니까 이 스프레드라고 하는 즉 원재료와 판매 가격의 차이가 충분히 벌어지면서 실적에 대한 호전의 기반을 마련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와 함께 또 들어가는 스판덱스의 원료와 또 스판덱스 가격 같이 보시게 되면은 마찬가지로
그 갭 차이가 훨씬 더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상황 쪽에서 이에 따른 어떤 실적의 중요한 변화의 계기를 마련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게다가 또 오히려 이 회사가 효성 TNC가 글로벌 1위인데 어떤 중국의 2위나 3위 업체들 같은 경우는 오히려 주가가 더 동남아 쪽에 3위 업체도 있죠. 신고가 나고 탄력들이 강하게 벌써 움직이고 있는데 약간 좀 효성 TNC는 늦은 측면들이 있다. 이를 외국인들이 매수했다는 쪽에서 어떤 바라보고 있는 상황들인데요. 그런 흐름이라고 하게 되면 또 나머지 품목들, 스판덱스를 뺀다고 하더라도 타이어 코드나 또 이제 무역업 쪽에서 자리하고 있는 NF3 어떤 반도체 관련된 가스죠. 이쪽도 수요가 늘어나는 부분들로 본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실적에 대한 기대감이 높고요. 게다가 실적도 실적 대비 저평가입니다. 대표적으로 올해 지금 나올 영업이익이 6,800억대, 한 150% 이상 증가할 걸로 보여지고 있는데 주가가 한 70만 원대 올랐어도 지금 기준으로 보게 되면 올해 수익 비율, 즉 PR로 계산해 봤을 때 6.5배밖에 안 됩니다. 그만큼 아직 실적이 워낙 더 좋기 때문에 주가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현상이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러면 또 현금도 많이 들어오죠. 그랬을 때 나올 수 있는 쪽은 새로운 사업을 또 추구를 하거나 아니면은 주주 가치를 제고해서 배당을 많이 주거나 이럴 가능성이 좀 더 올라가겠죠. 이런 쪽도 긍정적인 요인이긴 한데 아주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기적으로는 많이 올랐습니다. 3월달 이후부터 60% 이상 오르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도 주가의 단기적인 부분들은 영향을 끼치겠지만 중기적으로 성장이 계속 이어진다고 하게 되면 주가는 이런 게 또 기회겠죠. 그런 관점 쪽에서 또 하나 스판덱스 가격에 따라서 또 주가는 움직이고 있는 상황들인데 혹시 이게 지금은 좋아도 아마 또 동향들로 보게 되면 당장은 흔들릴 가능성은 없다고 보여지고는 있습니다만 그래도 지금 이런 부분들 쪽에서 스판덱스 가격이 약간 흔들리게 되면 또 실적도 영향을 받겠죠. 그런 측면으로 봤을 때 실적과 관련된 정점은 올해는 상당히 좋아서 과거에 보지 못했던 수치다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도 중요한 거는 이 부분이 계속 더 좋아지는 쪽. 그러니까 즉 올해도 상당히 좋고 내년도 20-30% 성장하고 그 다음 연도에도 계속 성장하느냐라는 쪽에서는 아직 답을 하기가 약간 어렵습니다. 올해가 잘못하게 되면 지금 전망으로는 실적이 정점일 가능성이 높고요. 게다가 내년 내후년은 약간 후퇴한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기조를 봤었을 때 이게 과거의 시젠 느낌이 나죠. 네, 시젠도 실적은 좋은데 앞으로에 대한 장밋빛을 그리느냐 마느냐 이런 부분들 때문에 고민을 했었는데 그래서 마찬가지로 지금 효성 같은 경우 효성 TNC도 지금 기준에서 올해까지 실적은 괜찮지만 내년 내후년은 유지되는 정도로만 나온다라고 하게 되면 주가에는 일단 상승 동력은 살짝 떨어지겠죠. 그런 쪽에서 일단 지금 가격대에서 특히 한 상반기 정도 안쪽까지 움직이는 고점권이 일단은 올해 줄 수 있는 가장 큰 멀티플과 또 어떤 실적의 변화가 아닐까라는 쪽에서 보게 되면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살짝 조심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런 쪽에서 또 가이드라인이 바뀌어야 되겠죠. 그러다 보니까 기업 실적 발표하고 나오는 가이드라인을 좀 더 챙겨보자라고 말씀드려보고 싶고요. 그래서 결론은 지금 관점 쪽에서는 일단 적어도 아직까지는 주가가 비싸지 않다라는 쪽에서 흔들리게 되면 매수 기회는 맞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거기서 계속 어떤 주가의 레벨업을 될 수 있는 기회들은 있는데 그러면 또 하나 중요한 거는 스판덱스 1위가만 있고 2위는 없느냐. 그래서 국내에서 스판덱스 2위 쪽으로 업체를 찾아보게 되면 TK 케미칼이라고 있습니다. 이 회사가 오히려 스판덱스 관련된 국내 2위 회사고 또 하나 SM 상선에 대한 지분을 한 30% 정도 갖고 있죠. 그러다 보니까 최근에 다시 해운지들 좋아지고 있는데 그에 따른 변화들 나오기 시작한다라고 하게 되면 두 가지를 다 누릴 수 있다는 쪽에서 이 TK 케미칼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좀 올랐다고 하더라도 추세적인 흐름들을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효성 TNC와 관련한 작전들 같이 한번 들어봤고요. 오늘 시장은 어떤 작전으로 또 대응해 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은 재미없을 것 같습니다. 일단 미국 시장도 휴장했고 어제도 3,200선에서 살짝 미끄러지고 그러다 보니까 별 재미가 없이 오늘도 그냥 종목적으로 빠르고 강하게 움직이는 장세라고 생각되고 있는데 요즘 장의 특징이 딱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가 반도체 생산 쪽에 변화가 오다 보니까 반도체 관련 종목들 강하고요. 또 바이오주 백신 생산에 대한 얘기가 나오다 보니까
바이오주도 또 강하죠. 그러면 이 두 가지를 조합해 보게 되면 바이오 쪽과 반도체, 소부장 이쪽이 강하다라고 하게 되면 딱 그냥 코스닥이네요. 코스닥 종목들이 펼쳐질 수 있는 장을 마련한 정도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러다 보니까 지수는 정체돼도 코스닥 쪽 중소형주 쪽의 매매가 기회가 더 많다는 부분들이 확인이 되고 있다는 쪽으로 접근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쪽에서 외국인이나 기관 수급들, 특히 어제는 기관들이 연기금이 들어갔다 나왔다에 따라서 지수의 변동력이 좀 커지고 있는 상황들인데 이런 수급에 대한 변화가 계속 안정적으로 흘러갈지, 그리고 또 실적 발표와 함께 대형주가 반응할지, 아니면 그냥 지금처럼 중소형주에 계속 연장된 시세 움직임들이 계속 나올지, 이 부분에 대한 판단을 확인을 하시고 대응하는 게 중요하지 않을까 싶고요. 일단 그래도 저희는 매매하게 되면 지수를 매매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또 종목을 매매한다라고 하게 되면 최근에 나오고 있는 또 종목들의 주된 섹터들 흐름들 잘 확인해 보시면서 대응하는 게 중요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시장 대응 전략까지 함께 챙겨봤습니다. 네, 지금까지 레몬리서치 김민수 대표와 함께했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시간은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 증권가 리포트들 하나하나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오늘도 역시 IR 분석이신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준비해주신 리포트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종목 리포트입니다. 오늘이 신세계 종목 준비해 주셨고요. 명품은 역시 신세계라는 제목입니다. 이번 주 유통업종 리포트 들여다보고 있는데요. 오늘 그 첫 번째 종목입니다.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네, 명품은 역시 신세계다라는 제목의 삼성증권 4월 16일자 발간된 리포트입니다. 월요일은 주로 산업과 섹터, 시장이 커지느냐 안 커지느냐를 조금 구분하면서 섹터 리포트를 선정을 한다면 그 섹터 안에서 이제 매출액과 영업이익에 대한 말씀 누누이 드리고 있습니다. 증가하는가, 그러한 기업들 좀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고요. 그리고 미래를 이끌 가시적 모멘텀은 어떤 부분이 있을까, 아니면 현 구간 기업 개별 이슈나 가격적인 매력이 있는 종목들 함께 리포트도 보시고, 그리고 종목을 찾을 때에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종목을 찾으면 일부 수익을 내는데 도움이 되실 수 있을 거다라고 누누이 매일 아침 강조드리고 있으니까요. 조금 어렵다 싶으시면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한번 보셔도 개인 투자자분들이 종목을 선정하기까지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도록 준비를 해보고 있습니다. 신세계는 다들 아시다시피 신세계 백화점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백화점 사업, 서울 본점 있고요. 영등포, 강남, 부산, 대구, 대전 등이 있을 겁니다. 그리고 패션, 그리고 화장품, 제조 도소매를 본다면 아울렛 같은 것들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신세계 인터내셔널, 신세계 사이먼, 신세계 톰보이라는 계열사 갖고 있고요. 면세점 하면 신세계 DF, 신세계 DF 글로벌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겁니다. 그 외에는 부동산과 여객터미널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신세계 센트럴시티 들어보셨죠? 그리고 서울 고속버스 터미널 지분도 가지고 있습니다. 가구 회사 조금 작지만 까사미아라고도 다들 들어보셨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세계 안에는 백화점뿐만 아니라 면세점, 그리고 여러 자회사들 사업을 영위하고 있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 실적도 한번 보면 괜찮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1분기 매출액 기준으로 보면 1조 3,100억 원, 약 9% 상승한다. 그리고 영업이익도 991억 원 정도. 그래서 전년 대비 YOY로 보면 2,900% 이상 영업이익 증가한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으로만 따진다 보면 시장에서 전망하고 있는 컨센서스 20% 이상 뛰어넘을 것이다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1분기 기준이 그 정도니까 유심 있게, 관심 있게 살펴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 24% YOY 기준으로 성장한 4,537억 원 정도 전망이 되고 있고요. 영업이익도 마찬가지로 260% 이상 뛴 635억 원 전망되고 있습니다. 어제 리포트에서도 말씀드렸듯이 SSSG
기존점 매출 성장률로 따져보면 1월 달은 마이너스 2%, 2월 달부터는 플러스 전환해서 35%, 3월 달부터는 51%, 이렇게 완연하게 1월 달부터 저점을 찍고 탁 반등에 올라선 그런 모습입니다. 이게 1월 달부터 바로 뛴 게 아니라 12월 달부터 고가 내구재 소비 관련해가지고 펜트업 수요다. 가전과 가구에 있어서 펜트업 수요가 고가 내구재 소비, 백화점 중심으로 일어나고 있다라는 말씀 분명히 드렸었습니다. 제가 신세계 하면 서울경제 방송에서 1월 14, 15 이 어간에 한번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1월 14, 15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차트적으로 바닥 구간이었습니다. 현재 신세계 차트를 열어놓고 1월 14, 15일이 언제였는가를 보면 현재 1월 14일 정도가 이날입니다. 그러면 바닥에서 일부 기관 행보가 끝났고요. 하락 끝나고 상승을 이제 막 시작했던 구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던 구간이 바로 일부 이마트의 차트와 유사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그 이후에 급격한 상승 이후에 다시 한번 기간적인 횡보가 이루어나고 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제가 이 구간에서 시프트업 될 수 있고 실적 이슈가 있기 때문에 한번 유심 있게 살펴보셔도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오늘 리포트와 함께 드리고 있습니다. 이미 조금 상승했기 때문에 진 바닥에서 장기 투자하시는 분들은 조금은 멀리 보셔도 될 건데 일부 바닥과 상승 다시 바닥이 나오고 있다라는 포인트를 본다면 실적 이슈가 굉장히 강하다라고 이해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신세계 인터내셔널입니다. 매출액은 전년 대비 약 10% 이상 상승하고 있고요. 영업이익 마찬가지로 패션 부분의 성장성 그리고 수요 회복에 따라서 55% 이상 성장할 것이다 전망되고 있습니다. 국내 패션 1분기 굉장히 성장세가 좋을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고요. 해외 패션 부문에서도 두 자릿수 매출 성장에 진입할 거다 전망되고 있습니다. 이뿐만 아니라 온라인 매출 비중도 앞으로 얼마만큼 증가할 것인가에 따라서 이 전망치를 플러스 그러한 요인, 관심 포인트 중에 하나가 온라인 매출이 될 것이다 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실제로는 면세점입니다. 면세점 매출액 여전히 조금 어렵습니다. 전년 대비 2% 마이너스 성장률 보이고 있고요. 하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흑자 전환이 1분기부터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흑자 전환의 이유로 보면 공항 임대료 납부 방식 기존에는 고정비였으나 매출 연동 변동비로 변경을 했기 때문에 일부 이 부분에서의 비용 지출이 줄어들었다. 그리고 면세점은 현재 서로 마케팅을 할 필요가 없는 구간이잖아요. 해외여행객들이 감소했기 때문에 그래서 경쟁 완화, 마케팅 부담이 줄어들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21년도 총 실적을 한번 전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년도 총 매출액은 5조 7,400억 원으로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하는 부분이고요. 영업이익은 3,763억 원으로 300% 이상 성장할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영업이익률로만 따지면 6.6%로 약 4.7%포인트 올라간다 라고 보이고 있습니다. 이렇게 영업이익, 매출액, 영업이익률보다 올라가는 이유는 기대 이상의 백화점 실적이 있었고요. 그리고 아울렛 중심의 신세계 인터내셔널의 실적도 패션 부분이 같이 올라오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기대 이하의 면세점 실적이나 이 부분도 영업이익 돌아오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이 전체적으로 좀 합산해서 21년도 매출액, 영업이익, 영업이익률 좋을 것이다 라고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면세점 같은 경우에는 당초 백신 접종이 일어났고 그리고 집단 면역이 형성이 되고 그러면 백신 여건과 함께 여행도 자유로울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전망들이 올해 연말쯤으로 대부분 전망이 되고 있었으나 백신 수급 문제나 백신 부작용 문제들이 조금 나오고 있죠. 그런 것 때문에 22년 초로 조금 여행에 대한 부분은 지연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조금 실적이 지연될 뿐 면세점까지 좋아진다라고 한다면 결코
보지 않아서는 안 될 그런 종목이다, 그런 섹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면세점 같은 경우에 이야기를 한번 해보면요. 다른 업체와 함께 경쟁, 마케팅하는 비용은 줄어들었습니다. 하지만 이 신세계의 강점이라고 하면 동종업계에 대비해서 국내 사업 매출 의존도가 동종업계보다 좀 높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의 화장품 소비가 회복되고 있고 여행 수요는 줄어들었지만 따이공, 그 보따리상 따이공 중심의 시내 면세점 매출은 올라서고 있고 회복되고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떻게 보면 신세계의 약점이 지금은 신세계의 강점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시국 대비 이익 개선에 있어서는 양호하게 조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리포트에서도 읽혀주고 있습니다. 목표 주가는 34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 모습입니다. 이익 증가 기여도인데요. 1분기 기준으로는 백화점이 이익 기여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21년도 총 전체 이익 증가 기여도를 따지면 면세점이 단연 그 이익 증가 기여도의 높은 1순위로 올라서고 있는 사업 부문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포스트 코로나 효과 그리고 자유로운 여행 재개가 늦어지고 있지만 앞으로 여행 재개는 될 것이다 라는 가정하에 따지고 본다면 34만 원의 목표 주가 달성할 수 있을 것인가 21년도 총 기준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백화점 2분기 실적 개선 여전히 좀 강해질 것이다 라는 이야기 나오고 있습니다. 포스트 코로나를 말씀을 드릴 때에 1분기부터 영업이익 또는 턴 어라운드가 되는 기업들 좀 보시면 좋겠다라는 말씀 누누이 강조를 드리고 있고요. 늦어도 포스트 코로나 업종을 볼 때에는 상반기에는 턴 어라운드가 되는 기업들 보셔야 됩니다. 너무 먼 미래에 있는 1분기도 마이너스, 2분기도 마이너스라고 한다면 너무 먼 미래에 있는 전망치를 가지고 주가에 반영을 시켰기 때문에 그 주가 수준을 유지하기가 조금 어려울 수 있다라는 부분 감안하셔서 종목을 선정해야 될 것 같다라는 말씀 반복해서 드리고 있고요. 포스트 코로나19 소비 패턴을 보면 경기 회복에 대한 시그널, 그러면 소비 회복, 그리고 외부 활동 재개로 이어지는 부분, 여전히 너무나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지만 사람들은 많이들 익숙해졌고 답답해졌기 때문에 봄철, 특히 여의도에 오픈한 더 현대에서 몰렸던 인파를 본다면 외부 활동 재개와 소비 회복, 외식 수요 증가까지도 이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사람들은 입는 것, 패션과 잡화에 대한 매출 당연히 늘어날 것이고요. 화장품 업종도 앞으로 살펴보겠지만 사람들이 나갈 때 화장품 많이 쓴다. 하지만 아직까지는 마스크를 쓰고 있기 때문에 제가 업종 리포트에서는 화장품 섹터를 살펴보지 않았다라는 점까지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류, 잡화, 외식, 편의점 매출 증가할 것이고요. 중국 소비 늘어나고 있어서 시내 면세점 관련된 긍정평가 요인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기존 32만 원에서 34만 원으로 약 6% 정도 상향 조정했다라는 부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 지금도 좋은데 앞으로 면세점 쪽에서 개선이 된다면 좀 더 좋아질 전망이다라는 말씀 함께 드리고 싶습니다. 명품과 패션 카테고리 굉장히 양호하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차트 흐름을 보시면 이렇게 하락 구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횡보 구간에서 횡보를 마무리하고 이 횡보 마무리 구간에서의 이제 매수 포인트들이 잡혔습니다. 그 이후에 상승을 했다고 한다면 상승 이후에 이 추세선을 한번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상승을 했고 상승을 할 때에도 이 추세 하단부를 지키면서 올라갔던 부분, 추세를 조금 이탈을 했다. 그러면 어떻게 보시자고 말씀을 드렸죠? 영업이익과 매출액이 증가하는 기업들이 추세를 이탈했다라고 하면 금세 이 추세를 회복할 수 있다라는 부분으로 이해를 해 주셨다면 다시 한번 이 추세 바닥으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횡보 기간,
상승 이후에 횡보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이 횡보 구간에서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가 나올 수 있다라는 점으로도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와 비슷한 차트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면요. 이마트 차트입니다. 이마트도 제가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큰 수익을 가족분들도 함께 보셨습니다. 이렇게 대세 하락 이후에 횡보 구간이 있었고요. 횡보 구간 이후에는 다시 한번 매수 포인트가 나왔고 이 상승 추세도 마찬가지로 급격하지만 이 상승 추세를 이어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시 한번 이 상승점을 조정을 해본다라고 하면 상승 추세선을 이렇게 한번 그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상승 이후에 추세 바닥을 이렇게 본다면 추세 바닥 라인을 지켜가면서 올라가고 있는 이마트도 살펴볼 수 있기 때문에 오늘 거의 두 종목을 설명을 드리는 것 같은데요. 비슷한 패턴이 이마트와 신세계에 동일하게 나오고 있다라고 보신다면 신세계도 가격적으로 추세상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한번 열어보시면 추세상 저점 구간인가라고 봤을 때 그 추세를 조금 이어가고 있다라는 부분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1분기부터 좋아질 종목 중에 이마트와 신세계 오늘 두 종목을 말씀드린 것 같은데 추세상 조금 올라가 있습니다. 진 바닥을 거친 이후에 상승을 해 있기 때문에 너무 급하게 접근하시기보다는 21년도 전체를 바라보고 나는 분할로 모아간다라는 전략이라면 충분히 지금 가격대에서도 매력적일 것 같고 저도 오늘 함께 살펴본 리포트와 마찬가지로 목표 주가는 굉장히 양호하게 볼 것 같습니다. 오늘 삼성증권 리포트의 매수 총 목표가는 32만 원을 제시해 놓고 있는데요. 오늘 차트 흐름을 보고 다시 1년치를 본다라고 한다면 적어도 전 고점 영역인 32만 원은 돌파하는 흐름들 살펴볼 수 있겠다라는 부분까지 말씀을 드리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섹터, 산업과 섹터를 보고 기업을 보고 그리고 허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 1번 차트상 바닥 구간, 저위험 구간인가 추세 바닥인가를 보시고요. 두 번째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증가하는가 오늘 신세계 매출액과 영업이익 1분기부터 턴 어라운드 되고 그리고 2021년도 실적 굉장히 양호한 모습들 리포트와 함께 살펴봤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모멘텀, 미래를 이끌 성장 동력 모멘텀은 무엇인가를 살펴보실 때에 면세점 결국엔 좋아질 것이다 라고 이해를 한번 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삼성그룹에 있어서의 이제 양도세 납부에 대한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 구간에 있어서 삼성그룹주들이 일부 수혜를 받을 수도 있는가 한번 체크를 해보신다면 결코 나쁘지는 않은 자리와 이슈들을 갖고 있다라고 오늘 신세계 리포트와 종목 이야기는 여기까지 해보고요. 오늘 함께 살펴본 리포트는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에도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직접 검색해 보셔도 되고요. 그리고 오늘 영상, 클립 영상도 준비해서 함께 올려드리고 공유하고 있으니까요. 유통업 섹터, 신세계, 이마트 함께 토론회장이 열려 있습니다. 참여하셔서 같이 의견 나눠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신세계 리포트는 여기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는 또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대비한 전략을 세워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유통업종 리포트 분석해드리고 있는데요. 자, 오늘은 그 첫 번째 종목으로 신세계 함께 살펴봤습니다. 일단 1분기 실적 턴어라운드 되고 또 백화점을 중심으로 해서 2분기 실적 개선이 강할 것이다. 여기에다가 면세점이 좋아지면 더 좋아질 거다라는 전망들 함께 전해드렸고요. 기술적 분석으로도 현재 추세 하단부에 있다는 점, 그리고 현재 상승 이후에 횡보하고 있다는 점, 매수하기에 좋은 자리다라는 부분까지 함께 짚어드렸으니까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허반석 전문위원 여기서 보내드리도록 할게요. 위원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어지는 순서는 김성의 고수익 포트 시간입니다. 이 시간은 저희 포트폴리오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하나씩 편입을 하고 있는데요. 자, 오늘도 역시 이주현 전문위원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고수익 포트 운영 방법부터 함께 살펴보고 가도록 하죠. 네, 김성의 고수익 포트 이렇게 운영이 됩니다. 주식 포트폴리오 어떻게 꾸려야 할지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 내가 단기 투자형인지 장기 투자형인지 투자 성향부터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네, 만약 내가 소액으로 빠른 수익을 추구하는 단기 투자형이다 하시는 분들은요, 단기 포트 활용해 보시고요. 장기 투자로 더 높은 수익률 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요, 장기 포트 같이 활용해 보시기 바랄게요. 고수익을 향한 이주현 전문위원의 작전, 각자의 투자 성향에 맞는 포트폴리오 잘 선택하셔서 저희와 함께 목표 수익률 꼭 달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서 저희 포트폴리오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죠. 먼저 단기 포트입니다. 네, 4월 5일 편입한 보성파워텍 목표가 3,000원 달성했고요. 수익률 15% 달성했습니다. 그리고 4월 15일 편입했던 LG전자 현재 5.56% 수익률로 총 누적 수익률 20%대 달성하고 있습니다. 이어서 장기 포트도 함께 확인하시죠. 네, 4월 7일 편입했던 성창기업지주 목표가 3,000원인데 현재 8%가량 수익률 내고 있고요. 4월 12일 종목이었죠. IS동서 현재 3.7% 수익률로 누적 수익률 12.14%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단기 포트, 장기 포트 각각 두 종목씩 지금 편입이 되어 있는 상황인데 모두 다 잘 가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LG전자 다시 한번 리뷰해 보도록 하죠. 지금 5.56% 수익률 기록하고 있는데 목표가 17만 5천 원입니다. 곧 도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종목 저희 지금 상황에서 어떻게 살펴봐야 할지 리뷰 한번 해주실까요? 네, LG전자가 지금 17만 5천 원을 목표가로 잡아놨는데요. 어저께 보면 17만 4,500원이라는 딱 그 가격 저항이 있었는데 그 구간을 살짝 돌파하지 못하고 어제 좀 밀려내렸습니다. 뭐 전체적으로 흐름 나쁘지 않은 상황인데 이 17만 5천 원이라는 이 가격에 매물이 굉장히 어저께 많이 쌓여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뭐 올라서지 못하고 조정이 조금 나온 흐름이긴 한데 지금 뭐 단기적인 흐름을 보게 되면 상승 흐름을 계속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고요. 아직 뭐 5일선 이탈하는 흐름이 나오지는 않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시장을 놓고 보게 되면 이제 코스피인데요. 코스피 차트와 그다음에 이제 뭐 LG전자의 차트 흐름을 좀 놓고 본다면 지금 현재 LG전자가 저항을 받고 있는 17만 뭐 5천 원대 저항 구간이 지금 코스피에서는 뭐 거의 한 3,200포인트 약간 하단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지금 시장보다는 LG전자가 약간 약한 흐름으로 좀 이어져 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뭐 시가부터 좀 상승해서 17만 5천 원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 전일 미 증시가 조금 좋지 않았죠. 그래서 아마 오늘 제 생각에는 코스피 시장이 5일선을 이제 살짝 이탈하는 그런 흐름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지금 단기적인 추세가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이제 저점 구간을 연결한 추세선이 이제 이렇게 이어지고 있는데 뭐 LG전자가 여기서 기간적인 조정을 조금 받을 수도 있겠고요. 아니면 가격적으로 추세선 하단 부분까지 조정이 나올 수도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하단 부분까지 이렇게 조정이 좀 나온다든지 기간 조정을 좀 이어가는 흐름이 나온다면 하단에 보이는 20일 이평선 이렇게 올라오는 걸 밟고 가는 그런 흐름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일단 추세대 하단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추세 흐름이 보시는 것처럼 이제 추세대를 만들어 놓고 가고 있기 때문에 추세대 상단 부분에서의 저항을 받게 되면 하단까지 내려올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두시고요. 추세대 하단 저점에서는 다시 신규로 여러분들이 매수를 하셔도 괜찮고 뭐 추가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상승이 나오게 되면 17만 5천 원 저항 구간 돌파하고 추세대 상단이 뭐 18만 원 넘어서는 그림이라든지 그렇게 시세가 더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되니까 참고하시고요. LG전자 딱히 크게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마그나 관련돼서 지금 마그나라고 그 캐나다에 자동차 부품 회사가 있는데 이 회사가 지금 LG전자와 합작을 해서 합작법인을 설립하고 그리고 이제 마그나 같은 경우는 테슬라에 이제 부품을 공급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LG전자 애플이죠. 애플에 이제 부품 공급을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애플카에 대한 뭐 그런 기대감들이 지금 계속 일어나고 있는 부분이다. 그래서 여전히 뭐 확정되지 않은 사실이긴 하지만 확정이 되는 시점에서는 제 생각에는 마지막 불꽃쇼를 할 것 같고요.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기대감이 계속 존재를 하기 때문에 그런 영향으로 주가는 상승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대형주다 보니까 제가 소개드린 날 좀 장대 양봉이 나오긴 했는데 뭐 보통 이런 장대 양봉들이 막 자주 나오지 않죠. 그래서 잔잔하게 좀 움직인다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뭐 목표가 직장인분들 대응이 잘 안 되시는 분들께서는 매도가에다가 목표가에다가 뭐 걸어두시고 이렇게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앵커님도 바쁘시니까 걸어두시고 보시는 게 좋겠다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자, LG전자 다시 한번 현재 구간에서의 대응 전략 같이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 섹터 이야기도 한번 짚어보도록 하죠. 어제장 강했던 섹터 어떤 섹터였는지 그리고 오늘 시장은 어떤 섹터가 좀 유망할 걸로 전망이 되는지 이야기해 주실까요? 네, 전일 강세 섹터는 아무래도 반도체를 빼놓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뭐 정부에서 이제 반도체 뭐 특별 지원법 뭐 이런 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어요. 뭐 그리고 모더나 관련해서 모더나가 이제 국내에 이제 법인을 한다는 그런 얘기들이 나오면서 자회사 설립한다는 얘기가 나오면서 모더나 관련주들도 굉장히 핫하게 움직였던 부분들이 있는데 아무래도 전체적으로 이제 거래 대금 순위 상위를 보게 되면 이게 이제 뭐 이건 오늘 거고요. 이제 전일자로 이렇게 보게 됐을 때 한 상위 20위 안에 들어가는 거래 대금 순위를 보면 이제 뭐 대형주들 평소에 이제 거래 대금이 굉장히 많은 그런 종목들을 제외하고 봤을 때 20종목 중에 한 4종목이 반도체였고 나머지가 전부 코로나19 관련주였다라는 부분입니다. 그런 부분을 봤을 때 지금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대금 상위에 올라오기 시작한 지가 꽤나 됐거든요. 한 일주일 정도는 지금 지속적으로 그렇게 올라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제 고점권에서의 거래량이 좀 크게 터지면서 지금 계속 코로나19 관련주들 4차 이제 유행 뭐 이런 부분들 때문에 지속적으로 좀 모멘텀이 일어나는 것 같고 그리고 뭐 전일전 뉴스 보게 되면 인도에서 하루 감염자 수가 27만 명이 나오는 지금 엄청난 변이 바이러스가 또 발생을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국내에도 유입이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코로나19 관련주들이 생각보다 계속 강세를 이어가는 모습이고요. 그리고 전에 이제 반도체 섹터 같은 경우는 이제 삼성전자 반도체 투자 관련된 이슈도 있었고, 정부 정책도 지금 그쪽으로 지금 진행이 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단기적으로 시세가 좀 나온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종목들의 위치를 보게 되면 코로나19 관련주들은 바닥권에서 이제 반등하는 흐름이기 때문에 그 상승폭은 좀 제한이 있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반도체 같은 경우는 52주 신고가를 가는 그런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52주 신고가 부근이거나 이제 52주 신고가를 가는 종목들이 속출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뭐 신고가 돌파하고 어저께 강한 시세가 나왔기 때문에 하루 정도 조정을 받을 가능성도 열어두시고요. 오늘 시장이 뭐 국내 증시를 미증시가 반영을 한 부분이라면 오늘 국내 증시 굉장히 강하게 움직이겠지만 그러지 못하다고 하면 제 생각에는 반도체 섹터들 살짝 눌림이 나올 수 있다라는 부분, 그렇다면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매수 기회로 활용할 수 있는 찬스다 생각이 드니까 참고하시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또 좀 주의깊게 볼만한 섹터로는 이 부분 지금 아직 저점 구간에 있어서 급등이 나오거나 그러지는 않을 것 같긴 한데 일단 전기차 섹터를 좀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상하이 모터쇼가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제네시스 전기차 거기서 이제 나왔고요. EV6 굉장한 관심을 이제 보이고 있다. 뭐 이런 언론에서 뉴스들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하이 모터쇼가 아무래도 이번에 자동차 관련주들을 좀 트리거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 속에서
오늘 한번 기대를 좀 해볼만 하지 않겠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어제장 강했던 섹터 그리고 오늘 시장 섹터까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이야기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저희 든든하게 투자 작전 함께 세워봤습니다. 이제 개장까지 20여 분 정도 남기고 있는 상황인데요. 저희는 실전 매매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순간부착 매매 시그널로 돌아올게요.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